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끌려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흔드는 그 사람은 대체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던 이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하나하나에 숨겨진 작은 빈틈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미스터리 효과라고 부르며 상대방이 쉽게 다가올 수 없을 때 우리의 호기심은 극대화되고 매혹은 장폭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프로디테도 완벽한 아름다움보다 그녀를 둘러싼 신비로움 덕에 온갖 신과 인간들이 사로잡혔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민담 속 설화에 등장하는 처용의 아내 역시 정체불명의 미로 인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이렇듯 인간은 완벽함보다 비워진 여백에서 더 큰 욕망을 발견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신비로운 여성이 남성을 안달나게 만드는지 그 심리학적 뿌리와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단순히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내는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신비로움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존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아의 기둥과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풍겨 나옵니다. 그것은 잘 꾸며진 외모에서 오는 매력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존중감은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이러한 안정감은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불교는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자유가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존재감이 다른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매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은 카를 융의 심리학에서도 발견되는데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형이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아니마를 발견하고 통합한 남성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하며 여성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스스로와 화해한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자기 존중의 힘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트맨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관계 만족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 높다고 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은 이처럼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자립심은 연인의 관심을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의 향기는 꽃처럼 은은해서 멀리서도 느껴지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안달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레 상대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종종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진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다 주지 않고
약간의 여운을 남기는 태도에서 더 깊은 매력이 피어납니다. 여운은 마치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느껴지는 찬양처럼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상대에게 상상할 틈을 주는 것이 심리적 거리를 조율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말합니다. 지나친 감정 과잉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상대의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지만, 덜어냄의 미학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일으켜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단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을 다루는 절묘한 여운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서 인간과 신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으며, 그 간격에서 탄생한 설렘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조선 민담에서 등장하는 처용설화의 아내 또한 정체와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기에 신비로운 인물로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전한 드러냄보다 약간의 비움이 더 큰 상상과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애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운은 상대의 마음 속에 나에 대한 생각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며 관계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여운은 상대에게 내가 너를 다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의 답을 찾게끔 몰고 갑니다. 그것은 연인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강렬한 힘입니다. 덜어냄의 미학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중요합니다. 과한 친절, 과한 연락, 과한 헌신은 때로 사랑의 무게를 약화시킵니다. 진정한 관계는 과잉이 아닌 균형에서 생기며 여운이 그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간을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사로잡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 심리에서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그 선택에 더 큰 애착과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연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관계에 더욱 몰입하고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선택과 유혹의 심리가 교차할 때 인간은 가장 강렬한 몰입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 속 사랑과 전쟁의 여신 프레이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상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끔 유도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미묘한 주도권은 강력하면서도 노골적이지 않았기에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도 통합니다. 상대방이 마치 스스로 당신에게 끌렸다고 느끼게 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깊이 몰입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심리적 투자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상대가 한 선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할수록 그 선택에서 멀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연애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주도권을 쥐게 하고 그 안에서 선택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관계의 끈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말해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선택을 이끌어냅니다. 카를 융의 심리학에서도 주도권은 내면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융은 인간이 진정한 자기 실현에 이를 때 타인의 의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 자유로우며
오히려 그 자유가 상대방에게 신비롭고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는 것에 더 집착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정한 매력은 주도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런 힘은 유혹에서 소유로, 그리고 다시 자유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고전과 신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라는 개념 역시 고대 설화와 세계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아름다움으로, 때로는 지혜와 신비로움을 통해 남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여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단순히 미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매혹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다가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신비로운 존재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매력은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민담에서도 그러한 여성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청전의 심청은 효녀라는 도덕적 상징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희생과 침묵 속에서도 강한 신념을 지닌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남자들에게 감동과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누군가를 끌어당기기보다는 단단히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프레이아는 사랑과 죽음을 동시에 다루는 여신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전장 한가운데서도 유혹의 신비를 잃지 않으며 고요하고도 치명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벌이는 남성들의 두려움과 갈망을 동시에 자극하며 신들의 세계에서도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신화 속 여성들은 결코 단순히 아름답거나 유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어떤 불가해한 면모를 지녔고 그것이 남성들의 마음속에 오랜 여운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사 속 실존 인물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절세미녀로 알려졌지만 진정한 매력은 그녀의 정치적 지략과 언어 능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면서도 언제나 상대가 자신의 선택이라고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제국의 남성들을 좌우하며 역사의 중심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고전과 신화는 여성을 매력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단순히 외모나 젊음이 아님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아는 힘, 그리고 말없이 흐름을 바꾸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와 카를 융의 심리학은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강조하며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워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무집착의 태도는 연애에서도 유효합니다. 상대를 쥐어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며 내 안의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혹적입니다. 그 여유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카를 융은 인간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숙한 인간은 이 두 원형을 통합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림자, 즉 억압되거나 부정된 자아의 일면을 직면하고 껴안는 용기입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정어 개념 역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어란 바르고 진실된 말로 상대를 해치지 않는 언어를 말합니다. 정어의 실천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불필요한 말과 감정의 과잉을 덜어내고 필요한 순간에 진심을 전함으로써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여운의 미학과도 연결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비움과 절제를 실천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또한 연인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결국 반복되는 싸움과 오해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성장하며 그 성숙함에서 나오는 힘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렇듯 불교와 융심리학은 우리에게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불안을 마주하며 비움과 절제를 통해 진정한 연결을 이룰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이 가진 본질적인 매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온 답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는 젊음이나 외모로 승부하는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상대의 마음을 쥐어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안정감, 성장의 열망,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외적인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힘은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성장하는 사람만이 주는 감동은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며 그 감동은 단순한 호감이나 매력을 넘어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주도하지 않아도 주목받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사실 나로서 충분하다는 감각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란 끝없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욕망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고요. 이 둘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얻게 됩니다. 나는 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행복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 매력의 본질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성장시키는 여정에서 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여자의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